안녕하세요, 패스트7입니다. 2024년 첫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저희가 살충제 방역을 다루는 회사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해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악질해충 바퀴벌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 이거 바퀴벌레인가요? 이건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씩이나 다루던 내용이고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유튜브 영상 위에 관련 링크를 공유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길 바랍니다. 나름 정리를 제가 잘 해놓았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먼저 우리 집에 나온 벌레가 바퀴벌레인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아마도 자체 통계적으로 집에 나온 벌레들이 바퀴벌레의 확률은 대략 20% 정도, 아니 그 이하일 겁니다. 나머지 80%는 직접 동정을 해보면 그냥 이름도 생소한 잡초들이 대부분인 거야. 우리들 입장에서는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보통 주류 해충이니까, 대강 찾아보면 돈벌레, 쥐며느리, 딱정벌레, 지네, 귀뚜라미 등등, 이건 그냥 한 번만 쓱 봐도 금방 알지. 하지만 벌레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특히 한여름철에는 생전 처음 보는 벌레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집에 벌레가 나오면 다짜고짜 이것들을 바퀴벌레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충제를 구매하거나 방역회사를 부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회사, 살충제 회사들은 이때 많이 팔아먹죠? 졸라 개꿀이죠? 그래도 사실 확인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 벌레가 바퀴벌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이 더 늦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저희의 경우 실시간으로 오전에서 오후에는 바퀴벌레 같은 해충 여부를 진단해 주니까 그때 진단을 받으실 수 있어요. 참고로 저희 시스템상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해충 진단 및 접수를 하게 되면 내부 직원분께서 1차 진단을 하시고 부재 중일 때를 제외하고는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 진단 결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많은 방역업체 사장님들도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으시고 오프라인에서 저를 일부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계에서 저보다 해충을 많이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이쪽 세상입니다. 우리 집 반려동물이 바퀴벌레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1천만 반려가구 시대인 만큼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소동물 등을 키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고양이들은 움직이는 벌레들에 대해서 강한 호기심을 보이는데 앞발로 건들고 막 누르고 심지어 잡아먹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 더럽고 지저분한 바퀴벌레를 우리 고양이가 먹게 되면 혹시라도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을까,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큰일 났다, 심지어 위세척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은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엄청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바퀴벌레가 불결한 환경을 선호하는 해충은 맞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동물들은 인간에 비해서 면역이 강한 편입니다. 소화기관이 꽤 튼튼하거든요. 바퀴 몸에 붙은 유해균을 건강한 동물들의 위장기관에서는 충분히 자가 면역에 사멸이 돼요. 그걸로 무슨 식중독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멍멍이들도 길가의 똥도 아주 잘 나중에 그 관련해서 영상을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바퀴벌레의 진정한 무서움은 병원체 매개자로서 위험성이 크다는 점인데요. 아무튼 고양이나 개 입장에서는 바퀴벌레는 귀여운 장난감, 단백질 간식 정도로 여긴다는 점, 그렇다고 집에 바퀴벌레를 잘 잡아준다고 재미있다고 구경하시면서 그걸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는 마시고요. 아무튼 바퀴벌레가 나오면 어쨌든 퇴치는 해주셔야 합니다. 아셨죠? 방역회사를 불렀는데 방역회사 측에서는 약을 추가적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말일까요? 바퀴벌레 방역업체를 부르게 되면 현장 방역기사님께서 바퀴벌레가 숨어있는 곳에 유인용 돋먹이를 설치하고 유입구나 길목 주변에 살충제를 도포한 식으로 방제를 하겠죠? 그런데 꼭 유독 기사님들께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다른 약은 쓰지 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방역회사가 부엌에 돋먹이를 여러 곳에 설치했다면 이후 여러분들께서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돋먹이들 살충제를 따로 구매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면 자칫 바퀴벌레 유인이 분산되어서 원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겠죠? 가 아니라 바퀴벌레가 약을 건드리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당연히 퇴치가 더 잘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장터에 지뢰를 많이 뿌리면 적들이 지뢰를 밟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과 같은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놓은 그 약이 성능이 좋은
재래였을 경우에 말이죠. 만약에 바퀴벌레 입맛에 크게 자극하지 못하는 독먹이제를 쓰게 될 경우, 예를 들어 저가의 중국산 천연마트 제품을 발라놓으면 바퀴벌레가 약을 잘 안 먹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가성비를 맞춘다고 일부러 좀 재료값이 싼 합성 감미료나 밀가루, 전분을 잔뜩 넣게 되는데 바퀴벌레가 살짝 맛만 보고 그 이후에 약을 안 먹게 되는데 별로 맛이 없거든. 거기서 이제 바퀴벌레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내성이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몇 년간 방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냥 망하는 거지 안 그럼 말짱 도루묵이죠. 따라서 바퀴벌레를 죽이려면 반드시 유효 수준의 독먹이제를 먹어야 합니다. 이거는 아마 싼 값에 약을 써보신 분들이 다들 겪는 일인데 괜히 싼 게 비지떡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효과가 이른 검증된 제품을 쓰셔야 합니다. 방역을 오랫동안 해오신 경험이 있는 방역회사 사장님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 약이나 갖다 쓰면 퇴치가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쓰다가 나중에 폭망하죠. 특히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께서는 몇 년마다 저희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그만큼 저희 제품이 검증되고 유명하니까 써보신 분들만이 효과를 아시겠죠. 우리 집은 집에 아이와 동물이 있어서 살충제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떡하죠? 해충 퇴치 목적으로 나온 살충제 성분들, 예를 들어 피프로닐, 히드라메칠론,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르피리포스, 퍼메트린 같은 살충제 성분들은 원래 농약의 주요 성분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 집에 쓰던 살충제는 죄다 농약인 거야? 헐 젠장 좋댔다가 아니라 농해충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살충 성분들이 가정해충을 대상으로 타겟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물론 농장에서 쓰던 수준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면 큰일 나겠죠? 가정에서 쓰던 바퀴벌레 독먹이젤의 경우 어느 정도 사람과 동물에게는 큰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적정 농도에 맞게끔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잘만 쓰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독먹이젤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아이들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전용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사용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바퀴벌레 약을 먹었어요. 동물병원 가야 할까요? 이거는 제가 관련해서 이전 영상에 자세히 소개했는데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다량의 약을 진짜 한 뭉탱이로 입에 때려 넣지 않는 이상 집안에 짜놓은 약을 조금 핥아 먹었다고 해서 개나 고양이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먹이는 바퀴벌레를 죽일 수준만큼의 유효 성분이 함유된 거라 실제로 이 약만으로는 동물의 반수 치사량에도 한참 미치지도 않고요. 살충제 성분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 부작용을 끼칠 만큼의 적정선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무슨 동물병원에 가야 된다, 위세척을 해야 된다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관련해서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주장하시는 거라 전 여겨지고요. 보통 위세척 비용이 한 10만원 내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요 온 가족끼리 대게를 다 드세요. 아니면 강아지에게 로얄 캐닌 20kg짜리 한 푸대 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다고 그걸 방치하고 먹일 수는 없잖아요. 되도록이면 바퀴벌레 전용 먹이통에 약을 짜 넣어서 설치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앞으로 애완동물 중독 사고는 발생하지 않겠죠? 오늘은 새해 인사 겸 간단한 질의문답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